천억 달러. 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AI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일까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딜이죠. 오늘 이 거대한 결정,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한 거래의 배경이나 이게 시장에서 뭘 의미하는지, 특히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할지 핵심만 딱 알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 엔비디아는 왜 이런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는가? 그 전략적 배경을 좀 보고요. 네. 둘째, 이 결정이 경쟁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그렇죠. 승자와 패자. 그리고 셋째,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나 잠재적인 거품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도 짚어봐야 하고요.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가? 이 핵심 결론까지. 네.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여러 금융 분석 자료들, 또 전문가 코멘트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엔비디아의 승부수. 이 천억 달러 투자의 속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 엔비디아가 최대 천억 달러를 오픈 AI에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건데 맞습니다. 그럼 오픈 AI는 이 돈으로 뭘 하냐? 엔비디아 칩을 사들인다는 거죠? 대략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네, 그 정도 규모로 알려졌죠. 이게 엔비디아 거의 1년치 생산량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걸로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10기가와트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규모 AI 연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와. 대신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을 확보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이 조건도 좀 특이하네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규모가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엔비디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수요 확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웰 같은 아주 강력한 차세대 칩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비싼 칩들을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사줄 확실한 고객이 필요했던 거죠. 아시겠지만 그 샘 올트먼 오픈 AI CEO조차도 AI 거품 가능성을 얘기했을 정도로 아, 맞아요. 그런 발언이 있었죠. 네, 이 AI 칩 수요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언젠가는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근데 투자를 해서 수요를 확보한다. 이건 좀 어떤 의미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딜은요, 엔비디아가 단순히 수요가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를 만들어낸다. 네, 사실상 미래에 팔 GPU 값을 미리 땡겨서 잠재 고객인 오픈 AI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인 거죠. 아하. 어떻게 보면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줄 고객을 키우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고객을 만든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전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 경쟁사들. 네,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AI 칩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맞춤형 칩 시장이 커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범용 GPU 자체도 있지만 그걸 쉽게 쓰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바로 쿠다잖아요. 그렇죠. 쿠다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맞춤형 칩 공세가 계속되면 엔비디아의 이 쿠다 생태계 지배력까지 위협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 쿠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오픈 AI가 대규모 AI 모델을 엔비디아의 범용 GPU랑 쿠다 기반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기술 표준이랑 생태계가 더 강력해지겠죠.
개발자들이 계속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머물게 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 브로드컴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좀 따돌리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인 거죠. 아주 강력한 견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을 보면요.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랑 그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 주가는 올랐는데 경쟁사인 브로드컴 주가는 좀 빠졌어요. 아, 그랬군요. 시장은 일단 엔비디아의 이 전략, 그러니까 미래 매출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전략 이면에는 분명히 그림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죠. 이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1,000억 달러면 정말 만약 잘못되면 파장이 엄청날 텐데요. 그렇죠. 우선 가장 큰 건 역시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엔비디아 주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는 사실상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거든요. 돈 먹는 하마요? 네. 비영리법인에서 출발한 구조적인 특성도 있고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투자에서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은행 예금 이자보다도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은행 예금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투자로 직접적인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지만 그 미래가 언제 올지, 오긴 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제한된 통제력이에요. 아, 의결권이 없다는 거?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데도 엔비디아는 의결권이 없어요. 오픈 AI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고 또 샘 올트먼 CEO의 영향력도 막강하잖아요.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투자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습니까? 벤더 파이낸싱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벤더 파이낸싱이요? 그게 뭐죠? 공급업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고객인 오픈 AI에게 돈을 빌려줘서 자기네 제품, 즉 GPU를 사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 자기 돈 빌려줘서 자기 물건 사게 한다? 네, 이게 사실 좀 건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유명한 기술 투자자 프레드 윌슨 같은 사람은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도 이런 거래가 많았는데 관련된 누구에게도 좋은 결말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죠.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니 이거 좀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오픈 AI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최후의 투자자 역할을 떠안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 위험 부담이 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 조건 자체의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어요. 세부 계약 조건이 아직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혹시 엔비디아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좀 불리한 조건, 예를 들면 너무 비싼 가격에 지분을 산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샘 올트먼이 얼마 전에 AI 거품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엔비디아랑 투자 협상하면서 몸값을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 아니었냐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와, 정말이지 거대한 야망이 담긴 전략적인 행보인 동시에 곳곳에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에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딜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지금 AI판 전체가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잖아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할 필요도 있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딜은 절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테크 업계 전체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AI 투자 광풍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오라클만 해도 오픈 AI랑 30억 달러짜리 컴퓨팅 인프라 계약 맺고 또 메타랑도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아예 초지능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느니 수천억 달러를 날릴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돈들이 AI로 그냥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또 거시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금리 인하요? 네. 최근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
뭐 스티븐 마이런 이사 같은 분이죠. 이런 주장과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긴 합니다. 네, 논쟁이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우세한 편이에요. 이게 특히 기술주 중심의 시장 낙관론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마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걸 보면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금리 인하 이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9,000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과감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요. 9천이요? 와, 지금 주식 가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강세론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분석을 근거로 들죠. 아직은 거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실적이 뒷받침된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이런 낙관론 속에서도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AAII 같은 곳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꽤 신중하다는 거예요. 마냥 흥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뜨거운데 투자자들은 의외로 좀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럼 반도체 시장 자체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반도체 사이클 관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꾼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 온다고 경고했던 곳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죠. 그렇죠. 이런 변화는 역시 AI 열풍 덕분에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대가 요즘 정말 뜨겁죠. 엔비디아 GPU의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 전망은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입장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변동성이나 어떤 잠재적인 편향성, 예를 들어 특정 기업, 예전에 키옥시아를 좀 띄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 건 당연히 감안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AI가 메모리 시장 회복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시장 전반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 딜 역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이 초대형 딜은 AI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기,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거시경제의 배경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네. 하지만 동시에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라든지 높은 주가 수준에 대한 버블 우려, 또 H1B 비자 문제나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양면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뉴스를 해석하실 때는 이렇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보시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질적인 결론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좀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씩. 첫째,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요,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던진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엔비디아로서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는 전략적 배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략적 배팅. 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AI 수요 증가세도 언젠가는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과 안정적인 수요처를 미리 확보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함까지 담겨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둘째, 따라서 투자자는 이 딜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 예를 들면 수요를 보장받고 쿠다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점, 이것과 동시에 명백한 위험들, 즉 재정적인 부담, 통제력 부족, 벤더 파이낸싱 우려, 그리고 실행 자체의 리스크, 이 사이에서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큰 만큼 위험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셋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중한 낙관론을 가지되 분산 투자가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분명히 강력해 보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미 관련 기업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하나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엔비디아 하나에 올인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위험을 좀 나누라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AI 시대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이나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 주목할 수 있겠죠. 아, 메모리 쪽. 또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뭐 네덜란드의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중요한 축입니다. 장비 업체들? 더 나아가서는 특정 분야에서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강점을 가진 틈새 시장 경쟁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 같은 기업들도 대안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퓨료사 AI 같은 스타트업까지? 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분산 투자가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이 야심찬 베팅은 분명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높은 기대감과 또 잠재적인 거품 논란이라는 더 큰 맥락과 맞닿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가 오픈 AI의 미래 칩 수요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최첨단 AI 컴퓨팅에 대한 진정한 시장의 자발적인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 진정한 수요. 어쩌면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상당 부분 엔비디아 같은 공급자들이 직접 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금줄이 예기치 않게 마르거나 끊어진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AI 성장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본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메가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시장의 복잡한 역학관계.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